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김은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4강 강연인데요. 추상미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그림 그러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그 답변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얼 그렸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종이 위에 점을 찍어도 무언가 드러나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선이 모여서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선에 의해서 도형이 생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돼서 사실은 무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옳은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 추상의 의미에서 추상 미술을 음악과 미술을 연계해서 전개시킨 두 분이 바로 파울 클레와 칸딘스키였는데 점선에 의해서 형태가 완성되면서 이 형태에 색을 입혀서 무궁무진한 세계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칸딘스키와 파울 클레는 오늘날 1910년대에 음악의 시각화를 실천하시면서 추상 미술을 이끈 화가로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 속에 왼쪽 위와 아래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들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그 북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정물화의 작품이고 이 꽃잎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꽃의 그 개성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인데 사실주의를 대표하죠. 그래서 여기 이삭이 떨어져 있는 하나하나 그리고 두건 아래의 머리카락의 묘사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근, 구도, 구조 모든 것이 완벽하죠. 실제를 보는 것과도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적인 그림 옆에 보시면 이 꽃 그림 같은 경우 꽃을 그렸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꽃을 기술적으로 기법적으로 잘 그려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꽃으로 이해를 하는 작품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끝에 우리 파울 클레의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이삭 줍는 여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판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끝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모네의 그림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죠. 왼쪽의 밀레의 작품보다는 덜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오른쪽의 파울 클레의 작품과 비교를 했을 때 가운데 작품은 오른쪽의 클레의 작품보다는 사실적으로 그려졌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추상적이라기보다 구상적이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면이 담겨있는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추상 그림이라고 단정 지었을 때 얼마나 추상화가 되어 있느냐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화가 많이 진행된 그림, 추상화가 조금 이루어진 그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사실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즈음에서 그러면 추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추상의 의미는 철학적 의미의 추상과 조형 미술에서의 추상의 의미입니다. 철학적 의미에서 추상은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조형 미술에서는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해를 곧바로 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이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꽃들이 피죠. 좋아하시는 꽃들이 다 있으실 텐데 봄에 피는 진달래꽃, 개나리꽃, 그리고 벚꽃도 있고, 여름에는 어떤 꽃이 핍니까?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꽃들이죠. 이런 개별적인 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면 무엇이 되죠? 꽃이 되죠. 이것이 철학적 의미에서 얘기하는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과정에서 추상의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온 압스트락투스의 뜻은 제거하고 떼내고 버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입시켜 보면 철학적 의미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개별적인 형태의 어떤 것들을 떼내고 제거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진달래 꽃에서 진달래를 버리고, 개나리 꽃에서 개나리를 버리죠. 코스모스 꽃에서 코스모스를 버려요. 그리고 공통적인 특성을 뽑았더니 꽃이 남죠. 이런 개념화를 잘 이뤄내면 인생을 조금 덜 힘들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럼 철학적 의미에서 추상의 의미에 이어서 조형미술에서 설명하는 추상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 위에 보시면 화병에 예쁜 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꽃 다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실제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낼 때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꽃잎의 연약함이라든지 색채의 그 특이함이라든지 줄기의 상태라든지 다른 식물과의 비교에서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인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다가 자세히 그리는 것을 떠나서 나만의 방법으로 나는 저 꽃잎만 그리고 싶어, 혹은 나는 저 노란색의 어떤 의미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라는 결정을 예술가가 내렸다고 한다면, 아까 압스트락투스가 떼어내고 제거하고 버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인의 관점에서, 예술가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완성함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 이 꽃 그림처럼 그 어디에도 꽃이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실제의 꽃이. 하지만 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경우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꽃이 가지고 있는 색, 그 색채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생명력을 전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받았던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에밀 놀레는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예술가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색채를 통해서 자연을, 그리고 흥겨운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살려낸 예술가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죠. 조형 예술에서 얘기하는 추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적인 이 그림에서 나만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을 떼내고 제거하고 버리고서 완성한 그림이 추상적인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추상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뭘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어가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개인적인 관점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무엇을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더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더 설명하고 싶은지, 혹은 어떠한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경험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법적으로 훌륭한 그림을 그리던 시대의 예술가들은 우리가 장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에 맞는 그림을 완성하던 시대는 장인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래 그림이 완성이 되는 20세기 초 이후는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는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이해한 세상, 그리고 그 이해하고 경험한 세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결과, 이런 식의 그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예술가의 고유의 창의성, 독창성이 더 많이 요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름다운 이 그림들은 다빈치의 그림이고, 오른쪽 두 편은 렘브란트가 완성한 초상화입니다. 잘 그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옷감의 종류는 어떤지, 그리고 이 머리카락의 상태는 어떤지까지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래 그림 세 점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떼어내고 제거하고 버리면서 완성된 그림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린다라는 것이 기법적으로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사물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화폭으로 옮겨오면서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가, 또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가 많이 바뀌어 왔음을,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